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디입니다. 자, 5월 2일입니다. 12시 21분이네요. 점심 식사들 하셨습니까? 저는 이 방송 마치고 이제 식사하러 갈 겁니다. 자, 장동혁 대표의 효용성, 이 사람이 왜 필요하냐를 이야기할 때 흔히 이야기하는 게요. 장동혁이 한동훈을 제거할 수 있다. 장동혁이 한동훈을 막을 수 있다. 견제할 수 있다. 이거 하나거든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도 없어. 지금 장동혁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장동혁이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지, 장동혁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과 포부를 갖고 있는지 압니까? 모르시잖아요. 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의문 덩어리야.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윤의견이 비슷한 그 구호 속에서 전환길 씨하고 등등등 해서 그냥 20대 80이라고 하는 그 경선 룰이죠. 당원, 책임당원 80%. 당원들이 밀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숫자가 100만 명이 안 될 때야, 그때는. 유튜브 안에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어샤샤 하면 그냥 될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유튜브는 전체적으로 장동혁 쪽으로 많이 흘러가 있었죠. 그런데도 막상 까보니까 거의 똑같아. 김문수하고 대결했는데 뭐 차이도 거의 없더군요. 0. 몇 % 차이 이 수준입니다. 약간의 변수로도 그 당락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당대표가 지금 김문수일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다니까. 그걸 보면요. 당 안에도 소위 윤의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 정도 있는 겁니다. 절반. 그 당시 당원 기준으로도 실제 물론 절반보다는 조금 많겠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은 많이 빠졌다라고 봅니다. 그거를 우리보다도 더 빨리 눈치채는 게 현역 정치인들입니다. 특히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왜 장동혁을 다 거절합니까? 장동혁 오지 마라 그러잖아요. 장동혁 가지도 못해. 당대표가 되어가지고 큰 선거가 있는데 어디 지원 유세도 못 나가. 겨우 이제 이렇게 얼굴을 들이밀 수 있는 게 이제 대구 경북 이거 오픈하는데, 대구하고 부산이더군요. 이제 개소식 하는데 전체 최고위원들 다 최고위원단 전체가 움직이더라고. 당대표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자, 거기서 겨우 얼굴이 한번 나오는 거야. 그것밖에 없어. 오세훈이는 서울시장 같은 그런 자리에서는요, 아예 그거 할 때도 부르지도 않았어. 아예 그 관계자를 아무도 부르지도 않더라고. 거기는. 그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게 이번 선거는 이 장동혁 없이 치르겠다라는 거거든. 그냥 없는 게 낫다. 있으나 마나다.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 억제기다. 물귀신 된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장동혁에게 효용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복잡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윤 대통령도 벌써 감옥 들어간 지 오래됐고 이러면서 윤의견을 외치던 사람 숫자도 지금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아주 파편화되고 있는 거야. 이게 나중에 어떤 계기를 만나서 크게 확정될 가능성도 좀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을 구합시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복귀시킵시다. 윤의견 외치는 사람이 많습니까 정말? 그거 많으면요 우리보다도 더 빨리 아는 사람이 현역 정치인이라니까. 정치인들은 민감합니다. 그 풍향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윤 대통령이 지금도 주류고 먹힌다 싶으면 전부 그쪽으로 가지. 너도 나도 윤의견 외친다니까. 친윤 외친다니까요. 근데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친윤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지금 제대로 된 공천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막판에 이진숙하고 이용이 이제 공천되면서 뭐 친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진짜 주요 포스트에 친윤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추경호 의원 정도,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정도 한 명 이제 거론할 수가 있겠는데 추경호 이분도 말이죠. 건자에 와서 하는 발언을 보게 되면은 조금 다릅니다. 장동혁하고 거리를 두고 있다니까. 왜? 김문수를 명예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모셔갔잖아요. 추대했지 않습니까? 그 장동혁은 오지 마라 하거든, 거기도.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우는 어떤 그런 선거 캠페인은 아예 안 하는 거죠. 이 추경호 이분도요. 그리고 또 추경호 이분이 또 이런 말 했습니다. 김민수를 자기 자리, 그 대구 달성 거기 국회의원 보선에 거기 투입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자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건 대구 시민을 완전 우롱하는 처사다라면서 장동혁에게 완전 직격탄을 때렸다니까. 추경호가.
추경호 대구시장 선거에서 어려운 상대를 만났죠. 김부겸. 여론조사 보면 이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추경호가. 그래 지는 게 더 많아요. 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추경호가 어떤 선거 전략으로 나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을 계승하는 친윤 후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까요? 지금 벌써 드러났는데 뭐 아니에요. 그럼 추경호도 친윤 그룹에서 빠지는 거야. 선거운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뭐 하는 그런 어떤 그 캠페인을 하지 않으면 친윤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러면 친윤이 아무도 없는 거지. 이제 오직 이제 이용, 여기 이진숙을 이제 거론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을 걸고, 정말 정면 승부를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지더라도 대구 달성에서 질 이유야 전혀 없겠죠. 거기는 공천이 바로 당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당당하게 윤석열 대통령 마케팅을 하십시오. 그 두 사람만이라도. 그걸 원합니다. 진짜 친윤의 모습을 한번 보여달라는 거야. 근데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진숙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해도 당선되는 데거든, 거기는. 그런데 문제는 대구시 현역 의원들이 이제 압박을 넣을 겁니다. 대구시 현역 의원들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진숙을 단수 공천하자. 대구시 의원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대구시장 선거 불똥 튄다. 김문수 공천을 이들이 요구했다. 이런 뉴스가 지금 터졌죠. 이거는 달리 말하면은 이진숙으로 대표되는 이 이미지, 친윤의 이미지를 이들이 두려워한다. 꺼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김문수가 이뻐서 고와서 진짜 이 사람들이 큰 도움이 돼서 이렇게 한다라고 저는 안 봅니다. 색깔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진숙이는 어쨌거나 친윤 색채가 심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구시에 소속된 대구시 이제 이게 지역구 둔 그 의원들이 거의 예외 없이 이진숙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뉴스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달성에서는 이진숙이가 당선되겠지만 대구시장으로 출마한 추경호가 가장 위험해진다. 때문에 추경호는 친윤 후보 냄새를 죽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답이. 여기에 지금 대구시 전체 분위기, 대구시 의원들의 분위기, 대구시 국회의원들이죠. 그 분위기하고 추경호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니까, 이런 게. 심지어는요, 친윤 중에 친윤하면 바로 여기 이제 현 시점에서는 비서실장을 지낸 탄핵을 함께 온몸으로 맞이했던 여기 정진석이 되겠죠. 정진석을 공천하는 걸 지금 보류시켜놨죠. 왜? 이 김태훈 충남주지사가 정진석 친윤 냄새 물씬 풍기는 정진석을 공천하면은 국민의힘 탈당 후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더라도 당 안에는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는 친윤은 없는 겁니다. 현역 정치인들 기준으로는 출마한 후보들에게는 친윤은 없는 거예요. 필사적으로 지우려고 하는 것이다. 지우려고. 그러니까 친윤은 지금 말이죠. 그냥 운동권 안에서의 구호일 뿐이지 현역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다. 저는 이진숙도 아니다고 봐요. 친윤은 아닙니다. 당선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니까. 최근에 이제 정광훈 목사가 보석되고 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면회했다라는 뉴스가 있더군요. 이제 그런 영역이죠. 그런 영역. 전한길 씨, 정광훈 목사, 그리고 광장에서 뭔가 이렇게 애국 투쟁을 하시는 분들, 이런 운동가 그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제시한 큰 화두, 반국가 세력 척결,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먹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진짜 정치판으로 들어오면은, 여의도로 들어오면은 현역 정치인들에게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적용시킬 수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전부 손살에 치는 겁니다. 안 된다. 자, 이렇게 되면요, 장동혁은 자신이 당선될 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지금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지금 장동혁에게 윤석열 대통령 냄새가 납니까? 근데 최근 지지율이 붕괴되니까 부랴부랴 긴급 처방으로 이진숙하고 이용을 단수 공천 줬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내부에 저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말이죠. 장동혁 대세가 터질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죠. 차기 대통령 이 후보 적합도. 코리아 정보 리서치가 이 여론조사를 매주
이 한 주마다 이걸 이제 조사해 오고 있는데 요 앞에 조사에서는요 장동혁이 더 높습니다. 요보다 수치가 더 나와요. 그래서 압도적인 1위처럼 보일 겁니다. 여야 통틀어서 장동혁 대세 터졌다. 난리 났다. 이때가 2025년 9월 9일에서 10일 조사인데 당대표 되고 난 직후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요 2, 3%, 3, 4% 나고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근데 혼자 우뚝합니다. 장동혁이. 장동혁을 지금 국민의힘의 대표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차기 대권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근데 그 큰 세력이 처음에는 형성이 됐습니다. 이걸 보고. 압도적이잖아요. 보수에서는 김문수, 오세훈, 이준석, 김동연 뭐 등등등 해서 김동연은 아닙니다만 이 수치가 아주 비교가 안 되잖아. 장동혁이 압도적인 1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완벽하게 장동혁으로 간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당시에 한동훈은 없었습니다. 한동훈은. 자, 이렇게 되니까 장동혁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당시에는 장동혁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장동혁으로 이어지는 이 라인을 정통으로 삼고 이걸로 이제 정치를 하자. 정치의 흐름을 결정하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때가 오래 전이잖아요. 9월이잖아요. 9월. 지난해 9월. 근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변해버렸다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동혁은 특징이 여기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계속해서. 한 번도 반등을 하지 못하더라고. 계속해서 내려오다가 결국에는 한동훈에게 이제 약 한 2주 전부터는 지는 여론조사가 막 나온다고. 여기에요. 황교안이 놀랍게도 7.3% 나왔잖아요. 나중에 황교안하고 장동혁하고 둘이 2위 놓고 지금 싸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동훈을 위협하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사람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한동훈, 장동혁, 황교안, 이준석인데요. 이 밖에도 보수 쪽 패널 넣어서 보수 쪽 몫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개 있겠죠. 뭐 김문수도 있고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뭐 나경원, 뭐 이진숙도 있겠죠. 이진숙.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수치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 집어넣고 빼고 하는 것은 이 언론사 이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고 장난을 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 요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한동훈이 장동혁에게 이깁니다. 근데 이 추세가 조금 더 벌어졌죠. 이 수치가. 한동훈이 전체 1위가 됐잖아. 그래 지금 작년 9월에서 지금 5월이 됐으니까요. 약 한 6, 7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장동혁의 지금 본분이랄까 자신의 역할, 장동혁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큰 이유 중에 한 개는 한동훈을 죽여달라, 한동훈을 잡아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 이 조사뿐 아니고 다른 조사에서도요. 한동훈이 한테 밀리더라고 장동혁이. 그럼 이게 왜 이러냐라는 겁니다. 그럼 역할로 볼 때 사실상 수명이 다 된 거 아닙니까? 일에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였는데 방전이 다 된 거지. 완전 방전은 아직 아닙니다. 조금 남아있죠. 방전 중에 있는 장동혁. 일회용 배터리. 이렇게 되면요. 당대표 자리 유지되겠습니까? 선거 결과 여하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여하에 따라서 장동혁이 그 자리에 과연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제가 이런 방송을 하니까 또 한동훈을 띄워준다 그러는데 한동훈을 어디 띄워줬습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한동훈은 안 띄워줍니다. 저 다른 방송 한번 보십시오. 하루 전에 방송에서는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적인 방송도 있습니다. 그보다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것 뿐입니다. 있는 그대로. 장동혁이 과연 지금도 효용성이 있습니까? 지금도 숨이 살아있어요? 지금도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묻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원래 이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 쪽으로 세력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 모두. 이재명은 그래서 대통령까지 갔고요. 그렇게 때리는데도 안 죽었어. 장동혁은 자꾸 그래, 사람들이. 조중동에서 자꾸 때려서 장동혁 지지율이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재명은 근데 왜 안 떨어집니까? 이재명은요, 주류 좌파 언론들도 많이 때렸어요. 왜? 주류 좌파 언론들도 그 좌파 진영의 좌 언론들 있잖아요. 좌 성향 언론들. 그쪽은 대부분 문재인 쪽이에요. 이재명 쪽이 아니다라고. 수박 쪽이라니까. 그래서 조중동을 비롯한 이 보수 언론들도 저쪽이 좌 언론들도 이재명은 많이 깠어요, 사실은. 그런데도 안 죽었거든. 근데 이 장동혁은 이게 맷집이 이게 뭡니까? 보수 언론이 좀 때린다 치더라도 못 버티잖아. 그 팬덤이 없는 거야, 여기는. 자신의 방어력이
허약하다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원래 진짜 대선 주자는 때려도 안 죽어야 돼요. 조금 때린다고 지지율이 확 꺾이는데 이게 무슨 대선 주자야. 지금 여러분들이 중에 말이죠. 장동혁을 차기 대선까지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은 심각한 오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한 오판을. 어쨌거나 제가 이제 이런 주장을 요 앞선 방송하고 연속적으로 2번을 하는 셈이 되는데 내용은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포인트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것은 장동혁이 살아나는 길은 한동훈을 제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한동훈 왼쪽에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장동혁은 의미가 없는 거지.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자꾸 대안 없다 그러는데 저는 장동혁 정도의 대안은 국민의힘 안에서도 30명은 넘는다고 봐요.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장동혁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무대 올라가서 연설만 잘하면 그게 최고예요. 내용도 없는 연설이더만 보니까. 자, 누리 PD 김준희 TV였습니다.